왜 정치하신 거예요?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해봐야죠. 아유, 반갑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민선 12기 도지사 유진입니다. 오늘 저기 어디 현장을 좀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한글날 기념식 다녀왔어요? 도정에 쉼은 없는 거죠? 없게 됐네요. 한글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문학이나 시, 네. 소설 뭐 좋아하는 게 좀 있을까요? 좋아하는 시가 있죠. 그 나태주 씨의 풀꽃? 불꽃.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네, 네가 그렇다. 저 말씀이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 집무실로 좀 이동해서 예, 하면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예. 가시죠. 네네. 네. 이게 제가 직무하는 공간입니다. 집무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 어떠냐. 취임 초기에 얘기를 하길래 뭐 앉는데 이상 없으면 그대로 놔둬라. 회의 탁자하고 의자 좋아진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멀쩡한데 이거를 굳이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방석만 하나 바꾸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회의실인가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집무실 바로 옆에 여기 접견실도 쓰고 여기 앞에 있는 저 캐치프레이즈만 4년 동안에 제 캐치프레이즈니까 저것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뭐 이거 집기나 뭐 배치나 뭐 이런 건 그대로 혼자 뭐 명상하거나 이럴 수 있도록 조금 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마련.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의 정치인과 도지사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그 소감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점에서 공직자라고 일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현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요 정도. 주로 말로 하는 것에 머무르기가 쉽죠. 그러나 도지사는 실제로 집행기능을 갖고 있고 많은 자원들을 배분해야 되는, 현실에서 배분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훨씬 더 크고 또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한마디로 책임감이 훨씬 무거워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100일 성과를 점수로 하면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90점 평가를 네. 내리셨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90점을 맞을 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0점은 부족한 거고 더 채워야 되는 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100일 동안 정말 쉼 없이 어떻게 하면 도를 좀 더 변화시켜서 도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고 좀 낫게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 맞추고 계속 해왔는데,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는 동안에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8년 동안. 다시 하라고 못할 정도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간 낙선하고 나서 2년간 쉬면서 내가 다시 공직자를 맡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도지사가 되니까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한 거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당선되고 나서 6월 1일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당선되기 전부터 준비를 했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우리가 전라북도가 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PT자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했었고,
제가 그 현장에서 그 PT를 하면서 느꼈던 드라마틱한 과정들을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때 그 짜릿함 또 성취감 이건 뭐 상당했던 것 같고 그런 성취감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자신감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아 우리도 뭔가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붙으면 서울이 이기고 호남하고 영남하고 붙으면 영남이 이기고 호남 내에서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이 붙으면 광주 전남이 이긴다. 제가 하이퍼튜브는 충남 경남과 경쟁해서 이겼고 호남권 디딤돌 세타는 광주와 우리 익산이 붙어서 우리가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또 100일 동안 또 있으면서 겪어왔던 것 중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운 부분은 아직은 또 제가 전라북도 도정을 세밀한 데까지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만 주로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50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100일 동안에 어떻게 개발이 100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죠. 이제 밑그림 그리고 계획 정도 세우는 거니까. 제가 공약한 거는 새만금의 완성, 내부 도로, 인프라들의 구축, 그 다음에 테마파크 제가 유치하겠다. 전주로 보면은 종합경기장 개발, 그 다음에 여기 대한방직터, 묵어 있는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김제 완주 통합, 이 문제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완주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또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의견적으로는 뭐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많은 이 움직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야지 어느 순간에 이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적어도 1, 2년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많이 늙었어요. 2011년 얼굴이고 제가 벌써 지금 22년이니까 11년 됐는데 아 젊네. 풋풋하네요. 이게 전기차예요, 전기차. 아 보니까 어이구. 여기 카메라 이제 아, 포지션이 다 네.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네네네. 생각보다 관용차가 모르겠어요. 저희 촬영 장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좁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좁아요. 네. 현실적으로 좀 좁아요. 여기서 주로 업무를 보시나요? 주로 뭐 당연히 업무를 보죠. 어디를 이동 중에 계속 예를 들면 행사장 간다. 네. 그럼 행사장에서 뭔 일을 하고 축사를 뭘로 하고 음. 다 미리 공부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서면 보고한 거 예. 그 읽어보고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또 싸주지. 여기서 이제 졸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수행 비서도 계실 테고. 아 졸릴 때는 자죠. 졸릴 때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자는데 제가 쪽잠을 참 잘 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 가는데 이제 제가 항상 물어보죠. 자 어디까지 목표점까지 몇 분 남았어요? 그러면은 몇 분 걸립니까? 그러면 30분 걸린다. 그러면 이제 15분간 공부하고 한 10분만 남아도 저는 자요. 3분 안에 무조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타고난 복인 것 같은데요? 진짜 큰 복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정치하신 거예요? 좀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뭐 10년간 살만하니까. 아니 저 살만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네네. 가장 미니멈의 기본이 해결이 된 거고 네.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건데 무슨 내가 재산을 모아본들 뭐 몇백억을 모으겠어요, 몇천억을 모으겠어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인데 그것을 얼마 더 모으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우리 지역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백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좀 개인적으로 막 진지한 말씀 들어보니까 더 뜻깊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기 뭐 한정식 집이나 이런 쪽을 좀 그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저 모던합니다. 가족에 대한 좀 추억, 부모님의 추억, 성장 과정. 뭐 시골에서 그냥 농사짓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우리 육형제가 자랐죠. 아버지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으셨고 아들 6명을 그래도 아들들은 대학은 졸업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으셔서 집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원칙을 딱 생겨냈. 나는 국립대학교만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전북대학교 가라. 뭐 저도 뭐 서울대학교 가기 어렵게 됐죠. 나도 전북대학교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형님 집에서 학교 다니는 조건으로 서울에 올라갔잖아요. 우리 형수님 이 날이 내가 대학원 졸업하는 날인데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 형수님 집에서 나도 6년 동생도 6년 학교를 다녔다는 거지. 가장 지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사진. 우리 애들 변호사일 때 가족여행 가가지고 찍은 것 같네. 우리 막내가 지금 벌써 군대 갔으니까 오래됐네. 지금 전북 인구가 180만이 붕괴됐잖아요. 네. 이걸 정말 전북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신지 좀 먼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흐름이기 때문에 뭐 그걸 피할 수는 없죠. 다만 그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그래도 유출하는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결국 일자리죠. 젊은 사람들이 쓸만한 일자리가 이 동네에 머물러도 괜찮은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젊은 사람들이 안 떠날 거 아니겠어요.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 잘 되기 위해서 일자리 늘어나게 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늘려야 되고 딱 이거죠.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 기존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고 우리 도민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많이 상실돼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축적이 됐어.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해봐야죠. 기업 유치 가능성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앞으로 한 2년 내에 상당한 결실이 날 거라고 봐요. 대기업이 한두 번 접촉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뭘 앞으로 어디다 투자하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 투자하려고 할 때 그러면 투자처에도 우리 거를 하나를 대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의 이점을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신들이 여기다 투자했을 때 다른 데만 할 때보다는 더 돈이 된다. 더 유리하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객관적으로 에비던스를 줘야지 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대기업 계열사가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왜 대기업 계열사라고 얘기하냐면 그 회사의 임금 수준이 다른 계열사하고 맞춰지는 거고 그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가 되는 거죠. 대기업 계열사에 속한 회사니까.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전기자동차인데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업인 명신이 그 회사가 근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중국에서 위탁받아갖고 생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중국 회사가 부도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그럼 미국에서 이집트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집트하고 미국도 지금 약간 딜레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 딜레이 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서갖고 그러면 너 미국하고 계약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까? 이집트하고 계약하는 거 도와줄까? 할 수도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현 정부하고 기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여전히 전 세계적인 비율로 보면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금 더 변경하면 안 된다.
아니 앞으로 할 거는 좀 안 하고 자제해도 되지만 이미 발표된 건 해야지. 지난번에 원전도 그래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전 정부에서. 내 전 정부의 정책,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비판한 것이 그거야. 신한울 3, 4, 5기를 왜 중단을 시키냐. 지금 한참 원전을 20년 걸리는데 20년 중에 15년을 달려왔어요. 나머지 5년 놓고 지금 한참 건설하고 있는데 그걸 중단시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이미 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얼마나 그 손실이 크냐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방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이 밥상에서 이거 말하려니까 힘드네. 뭐 감사하죠. 네네. 그래서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답변을 안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공항은 필수지. 트라이포트의 핵심이 공항이요. 지금 새만금이 지금 생각하면은 야, 걷다 공항 만들어 갖고 말이지. 무안공항도 지금 비어 있는데 무슨 새만금의 공항을 또 만들어 이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미래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걸 실현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선 농산물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바로바로 실현하려야 되는 거고, 비행기로. 근데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필요하다 공항이. 너무 필요하지. 그건 공항은. 정부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정부의 정치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게 부침이 있어요. 부침이. 그러니까 잘 나가려면은 그래도 뭐 4선, 5선이 있을 때 그래도 힘이 생기는 건데 4선, 5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소선이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런 공백기가 생기는 거고 잠시.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또 재선, 3선, 4선 되면 또 힘 더 받는 거고. 지금은 조금 약간 정치력이 뭐 정동영 선배나 정세균 선배나 이런 사람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이분들이 또 성장하면 또 잘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지금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정치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은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협업하고 소통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성과를 낸다면, 뭐 정치력이 많이 있다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도의 주요한 현안을 주요 법안 통과시키는 거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 두 가지지 뭐 정치력이 나오면 결과가 뭔데? 그거밖에 없지. 그게 결국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를 가지고 오기 위한 수단이 정치력 아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두 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취임 100일을 지났잖아요. 도민들에게 한마디? 그동안에 정체된 전라북도에 자신감을 불어넣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신 것처럼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당선되고 취임사에서 우리 도정에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에게는 한없이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과도 내고 겸손한 그런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하시면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네, 오늘 저기 김관영 전북 도지사님과 함께 유튜브 채널인 취재중 진담을 야외에 나와서 진행을 했는데, 도민들의 관심, 또 사랑, 또 정책들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아무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짓말 참지기가 좀 문제가 있네. KBS 뉴스는 보나 보시나? KBS 뉴스 매일 보죠. 거의 매일 봐요. KBS 뉴스. 특히 스포츠 뉴스를 좋아해요. 9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스포츠 뉴스. 와.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겠다. 만나야지. 진짜 만날 것 같아요. 그래, 과거라고 이제 진짜인 거 아닌가? 거짓말이야? 이거 네네. 화면 나가면 우리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겠는데?
Make '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